제가 여기는 모든 숙제를 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623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등차 등비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영상을 따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교재 혼자 풀어보고 그 친구들도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마페를 그래도 좀 필요로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영상을 좀 보충하시고 가볼게요. 3하고 45 사이에 네, 1부터 23개를 넣으면 우리는 전체 항의 개수를 먼저 따지면 25개입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가 첫째 항이면 두 번째 항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네요. 모든 항의 양수니까 등비는 양수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에서 예를 구해달랍니다. 얘는 m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a분의 23분의 1 더하기 a분의 23 45분의 1까지를 해달라고 했어요. 만족하는 양수의 m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게 좀 문제가 글쎄요. 한번 써봅시다. 그냥 대충 이제 m값이 무언가의 여제곱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잠깐 보면은 3에서 45까지 가기 위해서 얘가 25번째 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에다가 공비를 24개 곱했더니 이제 45더라. 우리는 아래 24가 이제 얼마예요? 네, 15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게 역수를 하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3이고 얘가 3 곱하기 r이고 3 곱하기 r의 제곱이고 해서 3 곱하기 r의 24제곱이 나오는 건데 m을 묶은 다음에 얼마를 묶으면 이렇게 나올까를 보시면 3분의 1이고 얘는 3의 r분의 1이고 얘는 3의 r제곱분의 1이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3의 r의 24제곱분의 1이고 써본다 치면은 애초에 얘네한테 얼마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에 거 다 더한 게 이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곱하면 위에 거 다 더한 거랑 똑같을까 생각해 보시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3이랑 매칭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3이 가장 작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 다음 첫 번째랑 매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하게도 얘가 3을 나오게 하는 친구를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9 곱하기 r의 24제곱이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게 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써볼게요. 제가 첫째 항을 1로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분비를 2로 하겠습니다. 2, 4, 8, 16, 32 다른 친구들이 32까지 한번 써볼게요. 내내 역수를 하면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인데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공비가 r이라면 얘는 2라는 거 얘는 2분의 1인 건데 제가 약간 특별한 걸 하나 알려드리자면 특별까지는 아니고 보세요. 공비가 역수가 된 친구들이 있죠. 얘네 순서를 싹 바꾸잖아요. 순서를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얘 맨 뒤부터 써볼게요. 써보면은 그대로 공비가 2가 됩니다. 공비가 똑같아지죠. 위에는 공비가 2인데 밑에도 공비가 2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거랑 이걸 뒤집어서 더하는 거랑 공비가 똑같아집니다. 공비가 똑같아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첫째 항만 맞춰주면 다 똑같겠죠. 그쵸?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 쓰기만 했는데도 공비가 똑같아지는 순간부터 야 봐봐 은수야 등비수열의 아이덴티티는 뭐겠어?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 등비수열의 핵심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한 거야. 2차 함수는 결정지는 제일 중요한 거야. 맞아. 1차 함수 결정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 다음에 유리함수. 점근선. 맞아. 근데 점근선을 알면 유리함수 대충 모양 아는 것처럼 대칭축을 알면 2차 함수 모양 대충 아는 것처럼 근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소개시킨 걔네들이
걔네를 알면은 그 2차 함수, 그 유리함수, 그 1차 함수를 거의 알게 되는 게 애들이야. 걔네가 이제 지금 말한 애들이 그 함수들의 아이덴티티란 말이야. 걔네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니까 등기수열의 정체성은 뭐냐면 첫자가 공비야. 다르게 얘기하면 첫자가 공비를 알면 그 수열 다 아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 봐봐. 첫자와 공비가 똑같으면 그 등비수열 다 똑같은 등비수열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했어? 이 친구가 이렇게 됐는데 얘는 역수해놨어? 역수를 해놓고 써놨지. 근데 이거 순서를 뒤집으면 일단 뭐가 똑같아진다고? 공비가 똑같아진다고. 여기서 첫자만 똑같게 만들면 완벽히 똑같은 수열이 나오겠지, 그치? 이 얘기 하는 거지. 이 내용을 하면 잘 써서 등차도 비슷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 그치? 이런 수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여러분들과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마플 빨리 잘하고 수트 때는 다 같이 이런 수업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걸 막 열심히 다 막 합공식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할 게 아닌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수열이 아이덴티티를 알면 첫자와 공비가 똑같으면 무조건 똑같은 수열이구나를 알면 이제 공비 똑같이 맞춰주고 마지막에 첫자랑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되었죠? 네. 답은 9 곱하기 15, 135가 되겠고요. 그렇죠? 이건 다들 맞으셨겠지만 이렇게 안 푸셨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되었죠? 네. 근데 가끔 너네 보면서 선생님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내가 되게 힘든,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몇 번이냐? 629번.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또 수업하니까 힘든 게 좀 살았습니다. 오늘 한 시까지 수업할 거니까 한 시까지 안 힘들까? 와, 가봅시다. 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의 10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A에는 등차, B에는 등비 이고요. 자, A1하고 B1 같고요. 그 다음에 A2랑 B2가 같습니다. A4랑 B4가 같네요.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 이걸 맞춰주는 등차가 있나? 잠깐만요. 있을까? 일단 잘 들어보시면은 잠깐만요. 공비가 마이너스일까? 잘 모르겠네요. 공비가 뭘까? 일단 봅시다. 근데 A3, B3는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A3, B3까지 같은 애들은 이제 이거죠. A3, B3까지 같았으면은 무슨 얘기 하냐면은 공비는 1이고 공차는 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애들이 나왔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공차와 공비는 1이라서 공비가 1이라서 등비수열은 2 가고 있고 공비가 1이라서 등차수열은 공차가 0이라서 또 2 가면은 항상 같은 게 나오겠죠? 이 케이스는 빼라 라는 얘기를 얘로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중간은 다를 것이다 라는 거고. 자, B3가 12래요. 이제 그냥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라 별로 어려운 게 없네요. 그냥 하면 돼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공비가 음수라고 생각해봤지만 뭐 아닐 수도 있죠. 음수 아닌 것 같은데요. 얘가 12면 얘가 12면 안 되지. 내가 상상한 거랑 다르게. 아닌가? 공수가 음수인가? 잘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다 그대로 써야 되겠네요. 얘는 A라고 하고요. 얘는 B라고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라고 하고요. 얘는 B 아니라고 할게요.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얘는 A 더하기 3B고요. 그 다음에 얘는 B R 세제곱. 웬만하면 잘 안 쓰는 일반한 버전으로 갈게요.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해볼게요. 열리면 하면 되겠죠? A, B 같으니까 여기를 A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를 A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넘기면은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A의 R의 제곱은 12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AR 제곱이 아니라 원래는 BR 제곱이겠죠? B3니까. 그런데 B는 A랑 똑같으니까 AR 제곱은 12입니다. 얘네 연립하면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죠? 여기 AR 제곱 대신에 12R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연립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해보자.
AR과 AR 세제곱처럼 놔둔 다음에 넘겨볼게. A로 묶었을 때 1-R은 마이너스 D. 자, A로 묶었을 때 1-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3D.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자, 이제 얘 넘기고 얘 넘긴 거예요. 뭐 할 거냐면 듀얼 나눌게요. 나누면 좋겠죠? 나눠보면은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분의 1이 3분의 1이군요. 3분의 1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 3인데 얘를 만족하는 R은 일단 1도 있네요. 그쵸? 공비 마이너스 맞았네요. 그쵸? 아닌가? 마이너스 2죠 여기. 그래서 R이 1이거나 마이너스 2네요. 공비 마이너스 맞았네요. 네. 일단은 공비를 하나 구했고요. 이러면 A가 바로 나오죠? 자, A는 3이네요. 그쵸? A 3이고 3이고 이제 문제 실행하면 되겠네요. 다 알았으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고 3이니까 D도 나왔어요. 1차도 마이너스가 맞았네요. 그쵸? 마이너스 9입니다. 딱 보면은 둘 다 양수는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그 버전이 있는데, 그리고 얘네가 맞아 떨어지려면은 여기가 퐁당퐁당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맞았네요. 근데 이런 감적인 부분은 나중에 문제 많이 풀면 생길 거예요. 이 감적인 부분이 없으면 수능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저 수능 힐러 문제를 풀어요. 네. 안 그러면 수능 힐러 문제 하나 풀 때 30분 걸려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서. 어쨌든 문제 풀면서 기를 싣고 문제 끝난 것 같은데요? 뭐 구하는 거죠? A10이요? 네, 첫째 항 3이었고요. 공차는 마이너스 9였으니까 3 더하기 마이너스 81 해주시면 되겠네요. 공차 9개. 저보다 마이너스 78이네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631번이에요. 저는 활용보다는 수열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뭔가 풀기에는, 설명하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네, 631번입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이거 왜 질문이죠? 네. 그 원리학계를 질문하신다면은 아직도 잘 안 쓰고 계신다고 보는 게 맞아서 너무 좀 아쉽고요. 먼저 할게요. 18 초에 가격이 3억 1,200만 원. 이러네요. 네, 매년 초에 전년도 비해 4%씩 앞으로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네, 4% 상승하는데 이 부부가 아파트 한 세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적립을 한대요. 매년 초 전년도보다 5% 낮은 금액을 어떻게 매년 초마다 전년도보다 작은 금액을 넣을까요? 그러면서 연이을 4%의 복리로 적립한다고 합니다. 네, 2028년 초에 적립금을 못 찾았을 때니까 10년 뒤겠죠? 그렇죠? 네, 이 초에 이 아파트 한 세대의 매입가에 일치하는 A의 값입니다. 자, 볼게요. 써볼게요. 일단은 18초에 얘네가 적립하는 금액과 아파트의 금액을 일단 보겠습니다. 18초부터 넣는 거 맞죠? 네, A만원 적립했고요. 자, 18 이제 말이 됐습니다. 내가 말을 써야 되는 게 중요하죠. 말이 되면 넣은 금액은 이자가 붙습니다. 4%. 네, 아파트 금액도 이자가 붙겠죠. 일단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19 초과되었습니다. 그럼 A의 1.04가 되었고 넣는 돈이 A의 0.95만큼 넣는데요. 5%를 낮춰서 넣는데요. 이게 뭐하는 짓이죠? 네. 하지만 아파트의 금액은 역시 1.04로 고정이죠. 왜냐하면 하루밖에 안 지났잖아요. 1별 말부터 초까지. 그쵸? 자, 돈을 넣고 다시 19 말이 되었을 때 좀 작게 써야겠다. 더. 자, 19 말이 되었을 때 자, 이게 또 이자가 붙습니까? 1.04의 제곱 더하기 A의 0.9에다가 1.04가 되고요. 여기를 좀 더 오른쪽에 쓸 걸 그랬네요. 네, 여기 오른쪽에 쓸게요. 31200, 31200의 1.04, 31200의 1.04, 31200의 1.04의 제곱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요즘에 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 힘들어서 그런가 은수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좀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겠네. 네가 이해해라. 쌤이 요즘 진짜 안 좋아서. 근데 중등부 애들이 좀 약간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가 엄마랑 같이 많이 지내서 그런가 그냥 수업 딱 하는데 목소리만 듣고서는 어떻게 어디 아프시냐고 안 좋은 일 있으냐고 물어보더라고. 난 물론 달라진 게 없다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몇 년 만에
요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난 일주일 내내 잠을 하루에 평균 거의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잘 못 자거든. 심하면 잠 못 자는데 이게 심한 게 맞아 이거. 일주일이나 가는 것도 빡세. 주말에도 잠을 잘 못 잤어. 오히려 주말에도 잠이 안 들어. 다음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 근데 오늘 일어나는데 갑자기 피가 쭉 나는 거야. 이게 진짜 몇 년 만에 나는 건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근데 너네 나이 때는 달고 살았거든. 그냥 뭐만 하면 코피가 맨날 났었는데 애들이 맨날 둘 중 하나 코피 나면은 하는 얘기가 어제 밤새도 공부했냐 아니면 야한 거 봤냐 둘 중 하나야. 레퍼토리가 똑같아 맨날. 이게 달고 살았다가 이제 대학 가면서 약간 수술도 하고 그래가지고 비염 관련된 수술이 있어가지고 하고 하니까 코피가 안 났었거든. 잘. 깜짝 놀랐다. 조만간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네, 선생님이 죽는다는데 여러분들 무슨 전화인지 네, 충격입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자, 더하기 A 0.95에 1.04에 A의 0.9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항상 조금 더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1, 2, 00에 1.04. 똑같이만 써보죠. 어차피 우리는 결국 28초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28초는 18초로부터 몇 번을 갔느냐? 11번을 갔습니다. 11번을 간 거예요. 18부터 27까지가 10개 아니니까 28까지는 11번인데 잘 들어보세요. 한 번 갔을 때 0제곱, 두 번 갔을 때 1제곱, 세 번 갔을 때 2제곱이니까 10번 갔을 때 일단 촉장 A의 1.04에 10제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의 0.95 하나짜리에 1.04가 9개 붙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28초에도 돈을 넣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초에 넣자마자 바로 빼는 거거든요.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초에 돈 넣는 이 마지막 거 보세요. 자, 세 번째 초죠. 세 번째 초에 넣었더니 0.9의 제곱이면 11번째 초에는 결국 0.95의 10제곱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1.0은 없을 거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28초일 때 아파트의 가격은 자, 첫 번째 초일 때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일 때 1승이고 세 번째일 때 2제곱이니까 결국 이 제곱 3은 31200의 1.04에 10제곱 들어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면 되는 일이고요. 이 문제가 1.04에 10제곱을 준 또 이유가 있어요. 이쪽도 똑같이 붙인 이유가 있는 게 그냥 이거 나눠봐 라는 거죠. 나눠보면은 다 나눠지는데 여기가 1.04 하나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4가 10개 남으니까 결론적으로 왼쪽에 있는 라인은 첫장 A에다가 공비가 1.04분의 0.95의 1제곱 해서 A의 1.04분의 0.95의 10제곱까지 가는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결론은 공비가 이해가 돼버린 거죠. 문제에서 이걸 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는 딱 준 게 이거잖아요. 1.04분의 0.9 다 안 풀게요. 풀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항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까요? 항 11개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에서는 항의 개수가 중요하죠. 예, 0제곱부터 10제곱까지 11개니까 항의 개수에 맞춰서 찾으시면 되겠죠. 왜 못했을까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보세요. 좀 해야 되나? 봐봐. 그러니까 1.04분의 0.95를 1에서 빼고 얘가 1보다 작잖아. 첫장 곱하기 1 빼기 1.04분의 0.95의 11제곱일 텐데 그럼 내가 이렇게 하자. 10제곱 곱하기 아니다. 얘 곱하기 0.4를 하자. 왜냐하면 10제곱이 0.4래매. 그치? 얘를 계산하고 이게 3, 1, 2, 00이다 라고 하면은 A가 나오죠. 근데 이거 그냥 단순 계산이죠 이제. 원래 여기 11제곱인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 꼭 하나 빼면 되지. 10제곱은 하면 되지. 네,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는 엄청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매년 근데 얘네가 매년 적어도 넣어야 될 돈이 4천만 원이 넘네요. 매년 4천이 넘는다는 건 본인 연봉을 거의 다 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네요. 10년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데 매년마다 본인의 거의 연봉 가까이를 넣어야 되니까 연봉 4천만 원 받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연봉 5천을 받으면 상위 10%입니다. 네. 쉽지 않네요, 진짜. 네. 1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네. 이 부분은 결혼을 10년 뒤로 이뤄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하고 모아야 된다는 걸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 다 4, 5천씩은 벌어서. 그래서 한 명의 연봉을 갖다 맨날 꼬라박는 거죠. 아파트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집 살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죽겠지. 내가 망했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욕이 나오네. 내가 망했지. 여러분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선생님 때는 아직도 애들이 많은데요. 수능 80만 명 보고 이러대요. 여러분들 한 40만 명 보거든요. 네. 40만 명도 얘들아, 80만 명 보는 것도 절반 넘치게 실업기 가고 나서, 그러니까 특성화 가고 나서 남은 애들이 보는 게 80만 명이었고, 너네는 특성화 많이 안 가잖아. 생각보다 많이 안 가지 않아? 아니야? 절반 넘게 특성화가? 우리는 절반 넘게 특성화를 갔었거든. 그랬어요. 자, 632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큰일 났죠. 그냥 집 없이 그냥 홈리스로 사자고.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하더라고. 너무 비싸. 근데 나는 사실 돈을 버니까 이제 그냥 그러다 치는데 주변 친구들 보면은 다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싶고 이제 애 안 낳고 싶고 하는 게 사실 인스타도 문제가 있지만 인스타를 탓할 거라고 보여지는 않아. 왜냐하면 누구나 좋은 집 살고 싶잖아. 누구나 좋은 집에서 애들을 키우고 싶고, 그렇지? 누구나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집 살 돈이 없어. 나는 지금 막 원룸에서 막 힘들게 살고 있지만, 내가 날 자식은 그런 데서 안 살게 하고 싶으니까 아예 결혼 안 하는 거지 뭐. 출산율이 낮아진다 했으니까. 너네 때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집 사기가 편해지니까 집값이 뚝뚝 떨어질 거야. 왜냐하면 살 사람이 없어서. 진짜로. 너네도 약간 아쉽긴 해. 너네가 이제 30 중반 40쯤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초창기에 만약 결혼할 거면 대충 아무 데나 사다가 나중에 나이 한 좀 먹었을 때 그때 좋은 데 가. 그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사봐야 떨어질 확률이 높다. 내가 봤을 때. 뭐 잘 있는 아파트들을 막 부시진 않을 거 아니야. 일부러 사람들이 경쟁 붙이려고. 이미 너무 넘쳐서 좀 그래. 아닌가? 그때까지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가셔서 집이 아직 부족하려나? 잘 모르겠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남일 같지가 않네. 이렇게 31번. 자, 선생님은 그렇게 느껴지네. 근데 약간 그런 거는 나는 어쨌든 아까 말했지만 벌긴 버니까 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정사각형모양의 종이가 있어요. 첫째 시행에서 정사각형을 9등분 한 다음에 중앙에 정사각형 색칠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을 색칠하지 않아요. 8개를 색칠하고 카레를 번역한다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방법론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 안 그릴게요. 안 그릴 건데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합니다. 1번, 진짜로 이 색칠된 부분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전체에서 안 색칠된 부분을 뺄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죠. 네, 뭐가 좋을지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차피 여러분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풀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체에 색칠하지 않는 부분을 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해볼까요? 색칠하는 것들. 일단 색칠 버전으로 해볼까요? 전체도 빼는 거 말고. 네. 빼는 게 더 어려울까? 빼는 게 더 어려울까? 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봅시다. 네. 첫 장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항부터 좀 보는데, 잠깐만요. 둘레의 길이 합이에요. 이게 또 넓이가 아니라 둘레의 길이 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둘레의 길이면은 그냥 원본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걸로. 전 넓인 줄 알고 빼려고 그랬는데 둘레의 길이니까 이거 원본으로 갑시다. 오늘 안 읽었네요. 잔변이 3이니까 첫 번째 항에는 둘레의 길이가 4 곱하기 1이죠. 우리는 4 곱하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레의 길이 하나만 쓸게요. 두 번째 항에는 둘레의 길이가 3분의 1이 되었겠죠. 3분의 1이 되었지만 개수가 8개로 늘었죠. 우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진짜 공비라는 것은 이거 한번 써드린 적이 있는데 닮은비 곱하기 개수비입니다. 좀 중요합니다. 진짜 공비는 이거예요. 네. 되게 닮은비만 생각을 하지만 여기 이 문제의 닮은비는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씩 줄어들죠. 길이가. 그쵸? 맞죠? 길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개수는 8개씩 늘어납니다. 그쵸? 처음에 1개였고 두 번째는 8개인데 세 번째는 이 8개짜리가 8개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개수는 8개예요. 진짜 공비가 이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우리는 이 문제의 진짜 공비 3분의 8이라는 걸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공비할 때 왜 닮은비 곱하기 개수비죠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 비잖아. 3분의 1 줄어들고 8배 되면은 곱하기로 설명을 못하겠어. 그냥 너무 당연한 거긴 해서 일단 외우세요. 알았죠? 네, 이해하시기보다 외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거 꼭 중요하고요. 자, 이 문제 진짜 공비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됐습니다. 첫째 항이 1일 거 아니에요? 한 변의 길이만 보기로 했으니까 첫째 항이 1일 거죠. 두 번째 항은 이제 3분의 8이겠죠? 그쵸? 그래서 몇 번째 항까지 건데요? 8번을 반복한대요. 잠깐만요. 8번을 반복하니까 항이 8개라는 거겠죠? 8개죠. 한 번 했을 때이니까 8번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3분의 8 마이너스 1분의 공비분의 첫째 항 1에다가 자, 공비의 8제곱 8개니까 빼기 1 하고 곱하기 우리 최종적으로 4 해주시면 되겠죠? 4배 둘레니까 되었죠? 자, 암기선할게요. 여러분들 합시다. 틀린 친구 2명은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진짜 공비. 아시겠죠? 닮은비 곱하기 개수비. 네, 둘 다 B니까 B 길이는 곱해도 돼요. 네, 633번 하겠습니다. 네. 미안하다. 쉽지 않네. 선생님이 좀 약간 마음을 다해서 되게 잘해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되게 통수를 받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되게 아프다. 네. 이렇게 마음이 아픈 와중에 은수는 관심이 없는데 은수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연수 좀 힘들고 있어서 숙제를 안 해야 돼 이제. 네. 그냥 얼른 보세요. 네, 굉장히 타격이 크더라고. 원래 그런 통수 같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그랬어요. 네, 갑시다. 자,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다운시켰으니까. 뭐야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지.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그럼 또 닮은비 곱하기 개수비죠. 닮은비 얼마입니까? 봐봐요. 길이가 절반 됐으니까 넓이는 4분의 1 되죠? 4분의 1배 되었겠네요. 넓이는 이게 닮은비죠. 그렇죠? 넓이가 4분의 1 됐다고 뭐 닮은비. 근데 개수는 3배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3개씩 늘어나죠. 1개, 3개, 9개 3배씩 늘어났죠? 이 친구의 공비는 4분의 3입니다. 이거 알면 더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틀린 친구는 누가 틀렸지만 진짜 공비를 찾는 거는 이거고, 그리고 그대로 고정 3학년 미적분까지 올라갑니다. 알았죠? 네, 그대로 올라가요. 그대로. 네,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134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억울한 게 있어. 내가 통수를 맞았지만 나보다 더 심하게 통수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자기가 맞은 줄 몰라. 그래서 이게 너무 진짜 쉽지가 않아. 진짜 오케이 그거 알면 진짜 자살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인생에서 너무 힘들다 얘들아. 얘들아 항상 바르고 착하게 살자. 진짜 선생님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조금 그런 영향력이 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뭐 선한 영향력 이런 말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있어요. 예를 들어 수환이가 옛날에 수업을 열심히 들을 때 그때는 선생님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죠. 수환이가 일부러 막 선생님 기분 좋으라고 한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막 선생님이 근데 사람 보면 괜찮은 친구네. 나도 좋은 선생님 돼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막 발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 말이 안 돼요. 네. 그런 게 어딨어. 그쵸? 선생님 지금도 열심히 듣지. 옛날에 너무 열심히 들었어서 이제 그랬던 거지. 지금은 수강의 태도가 나쁜 건 아니지. 네, 그쵸. 역시 은서 관심이 없어. 진짜 너무하다. 네, 지금 노란색 펜 잠깐 일종의 정리하고 있어. 사이드 그림. 알았어요. 네. 선생님이 은서한테 삐져서 은서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나? 은서가 잘해서 마음을 좀 위안받고 싶은 마음이 있나? 자꾸 눈치를 주는. 가볼게요. tn이라는 친구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이건데요. 우린 이걸 이렇게 써봐도 되겠죠? 써봐도 될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이제 제 선생님이 좀 특별하게 좀 풀어볼게요. 특별한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푼 거와 맞춰서 선생님이 푼 거랑 비슷한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슷하다면 오케이예요. 아니면 지금부터 제대로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시작을 보면 되겠죠? 일단 시작으로 저는 2차 함수를 그려서 풀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를 풀지 않는 친구들은 열심히 들어주시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등차 수열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첫 장에 50에 공차가 정수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 일부러 쉽게 줬나? 이런 얘기가 있었나? 원본 문제가 변형이라 써져 있니? 기출이네. 그러면 그대로인데.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SN은 진짜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은 우리가 킬러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A에는 이제 원래는 A1 더하기 N-1D지만 이렇게 쓰는 건 잠깐 차치하고 자,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라고 잠깐 쓴 다음에 잘 보세요. 우리 fx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a, b가 자동적으로 상수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정의역이 x인데 그 문자를 우리가 변수로 볼 거고 나머지 상수로 보잖아요. 그쵸? 자, 수열도 함수인데 이 수열의 정의역 뭐니 은수야? n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제가 x마냥 보고 나머지 상수 취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러니까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공차가 양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고 공차가 음수면 내려가는 직선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수열은 연속적인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칸씩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이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3일 때 얼마, 4일 때 얼마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고 사실은 보이지 않죠. 이 선은 보이지 않죠. 선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한번 써볼게요. 수열을 함수로 보긴 할 건데 꼭 인지해야 될 점은 뭐다? 점이다. 끊겨있다. 어떻게? 정의역 한 칸씩, 일씩. 그리고 정의역 자연수만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설명을 이제 드디어 하게 됐고 교육과학때 인강을 들었던 거 아니면은 뭐 1타 강사님들 걸 들었던 하다 보면은 효진 씨는 영타라고 해달라 했으니까 이제 영타 강사까지 포함해서 네,
가끔 이제 교육 관련된 거 나오면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연관으로 자꾸 그런 게 뜨거든. 정성재가 말하는 거, 전환길이 말하는 거다 이런 거. 난 정성재 전환길 안 보는데 현우진이 유튜브 출연했다는 얘기 있어가지고 그렇게 떠가지고 뭐지? 그치 휴식대학에서 하는데 영타를 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영타 강사로. 네 전문으로 하죠. 여태까지 인강사 중에서 그 사람만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한석원 선생님 선생님이 누적치를 넘어섰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 현우진 선생님보다 그래도 20년 더 했을 텐데 20년, 15년 더 했을 텐데 누적치를 따라잡은 것 같아요. 대단하죠. 어쨌든 영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공차가 기울기고 결국 1차 함수의 기울기고 양수면은 올라가고 음수면 내려가겠습니다. 제 친구는 y절편인데 그러니까 초짜항보다 공차가 크면은 y절편이 양수로서 시작을 하겠고 적으면은 음수로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y절편에 n이 0일 때잖아요. 실제로 점이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가 1이라고 해도 그냥 얘가 양수면 여기서부터 시작은 해 라고 가정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겠어요. 어쨌든 자, 우린 지금부터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의 킬러 문제면 S에는 첫째 항이야. 일반항인 A에는 1차 함수로 볼 거고요. 당연히 S에는 이제 이렇게 쓰게 됩니다. 2분의 B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의 N 이로 쓸수 있게 되거든요. 맞을 거예요. 자, 원래 합공식이 뭐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2분의 N 2A1 플러스 N-1의 D이지 않습니까? 얘를 전개하면은 저렇게 나옵니다. 맞을걸요? 네. 그럼 보세요. 자, 이 친구를 주목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얘를 해석할 때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2차 함수로 표현되까지 않은 친구는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어떤 분석하는 부분들이 너무 빈약해요. 빈약합니다. 한번 볼게요. 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면은 아래로 블록이고 음수면은 위로 블록인 건 맞아요.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한데 첫째로 1번은 이걸 2차 함수로 본다 칠게요. 이제부터 2차 함수로 볼 건데 2차 함수 보면은 이 2차 함수는 무조건 0,0을 지납니다. 대신에 이 0,0을 지난다는 건 지나려면 문제에서 제시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수열이고 그걸 또 첫째 항부터 더했다. 이 내용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있으면 더했다. 어차피 이거 잘 쓸 때도 한 번 더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두 번 듣겠죠?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첫째 항부터 또 더하내다. SN 첫째 항부터 더하내가 맞잖아요. 이러면은 얘는 무조건 0,0을 지납니다.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 설명한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SN을 통해서 AN을 추측할 때 이거 많이 얘기했죠. 예를 들어 SN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이뤄내면은 맨 처음에 얘를 통해 AN을 추측할 거면 우리는 SN 빼기 SN-1을 추측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라 그랬지? S0이죠. S0이 0이면 첫째 항부터 온전한 등차 수열이고 S0이 0이 아니면 첫째 항만 나온다고 그 다음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강조했죠. 까먹었으면 써야 되고 까먹으면 절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논리하고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얘를 보세요. 이거 n으로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어떻게 써져 있는 거예요? 2x제곱 플러스 4x라고 써져 있는 거와 같잖아요. 이 2차 함수가 x제곱 x 그쵸? 얘 0,0을 무조건 지납니다. 그러니까 0,0을 지난다는 사실을 무조건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정말 편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수열이 그리고 SN의 정의는 원래 첫째 항부터 더하는 게 맞죠? 첫째 항부터 잘 더했으면 이 SN 무조건 0,0을 지납니다. 진짜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지?
수능 킬러 문제에서도 모의고사 킬러 문제에서도 너네 그 내신 킬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모양이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치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양이 다양하다라고 할게요. 모양이 다양하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인고 하니 지금부터 그러니까 A1과 그 다음에 D에 따라서 얘네 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2번은 지금부터 그림을 좀 그릴게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위에다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 1번 D가 양수라고 칩시다. 그럼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겠죠?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스타트인 A1이 여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A1이 스타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림은 이렇게 올라가기만 합니다. 올라가기만 해요. 쭉 증가하기만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D가 0인데 이렇게 그려지는데 A1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쪽 면만 생길 수도 있어요. 한쪽에 대칭축에 다른 쪽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칭축을 좀 적당히 파악해서 대칭축이 1보다 이게 A1이라는 건 여기가 N은 1일 때잖아요. 1보다 왼쪽에 있다면 이렇게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더욱이 공차가 양수인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대칭축을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과정은 언제냐면 A1이 양수일 때입니다. 왜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이차함수는 어딘가 0이 있겠죠? n이 0인 부분이 있겠죠? 첫째 항부터 더해줬다고 치면 0,0을 무조건 지납니다. 0,0을 무조건 지나요. 그쵸? 첫째 항이 양수야. 봐봐. n이 0일 때 S0이 0이야. 이거 S1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S1이야. 근데 S0이 0이야. 첫째 항이 양수야. 그럼 바로 여기 위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올라가겠죠? 그쵸? 야, 잘 생각해봐.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양수야. 누적해서 더하는 게 줄어들 일이 있어? 없어. 봐봐. 얘는 반대로 분명히 0번째 항이 0일 거야. A1이 S1이니까 A1이라 쓴 건데 자 S1이 여기야. S0이 0이라니까 여기에 0. 그럼 S1이 음수면 내려가면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D가 0보다 클 때 A1으로 그냥 할게요. S1과 똑같으니까 S1이 양수면 이렇게 갑니다. S1이 음수면은 내려갔다 올라가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내가 내려갔다 올라가야만 하는 그래프야. D가 양수인데 그럼 첫째 항 무조건 음수야. 이런 거 알고 가면 진짜 좋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반대편을 굳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번 D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잘 봐봐. 어쨌든 0번째가 0이라고 치자. 0이야. S0이 0이야. 근데 S1이 음수야. 그럼 얘는 이렇게만 그려지겠죠. 그쵸? 이렇게만 그려지겠죠. 그쵸? 봐봐. 첫째 항이 위로 블록인데 S0이 여기 있다고 치자. 근데 S0이 0이니까 0,0이잖아 여기가. 근데 첫째 항이 양수면 무조건 위로 한 번 갔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쵸? 여기다 A1을 할게요. A1이 양수면 위로 갔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림이 다 완성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아니 쌤 그래요. S형이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S형이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봐봐요. S형이 0인 건 S형이 0인 건 진리예요. 첫째 항부터 더했다고 쳤을 때 첫째 항부터 등차수 열이고 잘 보세요. 근데 만약에 S1이 양수면 선생님은 봐봐. S1이 양수면 공차가 양수인데 A1이 양수면 이렇게 한쪽 축 대칭축의 한쪽 그림만 그려준다고 하셨는데 아니 S형은 여기고 S1은 여기라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아니 0은 여기 있지만 S1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뭔 소리야. 0번째 원래 없는 거고 이거 함수 어차피 점 찍는 거야. 점만 남기면 그대로 한쪽만 보여. 이해했어?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이 부분. 그쵸? A1의 부호에 대해서 A1과 공차의 부호가 이제부터 외우는 건 이런 거죠. A1과 공차의 부호가 같으면 그림은 한쪽밖에 안 나옵니다. 축의 한쪽 면밖에 안 보여요. 이해하셨어요? 이차함수의 한쪽 축의 뭐라고 해? 이차함수의 축의 한쪽 선밖에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공차와 뭐야? 안 들었었네. 자, 공차와 첫 장의 부호가 반대면 이제 점이 어떻게 칠게요? 이런 식으로 찍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총 4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SM 문제를 풀 때. 네. 약간 무조건 이러겠지라고 생각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2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무조건 이거 지난다. 진짜 중요합니다. 저걸로 문제 결정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알았죠? SN에 관련된 내용이 SN. 어떨 때 SN을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로 보기 시작한다면 무조건 이거 지난다는 걸 인지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네, 이 문제 풀고 쉴 것 같죠? 네. 이 내용들을 정리 한번 했어요. 그래, 고3 정시 보는 애들한테도 좀 정리를 해주는 편인데 저렇게 여러분들은 일단 들을만 한다고 생각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뭐냐? 자, 일단은 SN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첫 장이 50이래요. 첫 장 양수가 나왔죠? 공차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